난이도 1.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많이 권해드리는 양면 카드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할 거는 본드를 칠해야 돼요. 가죽 칼로 자를 대고 일자로 먼저 펀치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똑딱이 붙일 구멍을 뚫어 볼게요. 골드가 있고 스케일이 있어요. 은색이랑 금색 어떤 게 어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꼭 확인해봐야죠. 똑딱이가 잘 붙었나. 똑딱 소리가 나는데요. 높이가 같죠. 여기 높이가. 그래서 이 높이가 같고 단차가 없고 이 상태에서 이제 크리저를 붓고 목타를 쳐줄 거예요. 목타를 잡을 때는 수직으로 해야 돼요. 바닥이랑 수직으로. 앞뒤도 선 위에 딱 올린 다음에 망치로 진짜 살짝 튀어나오게, 거의 끝이 안 튀어나올 정도로 해도 바늘을 넣을 때 넣고 빼기가 수월해요.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 나오게 되면 바늘 구멍이, 뚫은 구멍이 너무 커져서 땀과 땀 사이가 되게 떠서 실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이 되게 일정하게 잘 보이는 게 되게 관건이기 때문에 가죽공예에서 이 목타가 제가 진짜 그 시장에서 보급용으로 산 건데 처음 써봐가지고 적응을 해보는 중이에요. 구멍이 좀 크게 뚫리긴 하네요, 얘가. 되게 안 뚫리네. 이렇게 되게 애매하게 남았을 때는 두 날짜리로 뚫어줄 거예요. 두 날짜리랑 6날짜리는 좀 달라요. 6날짜리는 날이 6개이기 때문에 좀 많이 두드려줘야 되고, 두 날짜리 같은 경우에는 날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6날짜리 두드릴 때 힘보다는 좀 살살 때려야 돼요. 그래야 구멍이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일정하게 나오는 게 관건이에요. 제가 한쪽은 시장에서 산 보급용으로 한번 해보고, 한쪽은 가성비 좋은 애들을 찾다 보니까 일본 애들 걸로 하고 있는데, 얘네도 옛날에 산 거예요. 작년에. 최근엔 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 날, 두 날, 네 날, 6날짜리 한 세트가 12,000원이었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교신엘레 거를 모방을 해서 만든 건데, 보면 날이 벌써 녹이 슬고 있어요. 뭔가 끝이 엄청 거칠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얘네 끝은 하나도 안 거치거든요. 가죽에 넣고 넣을 때도 잘 안 들어가고 뺄 때도 잘 안 나오고, 끝도 보면 이게 왼쪽 게 교신엘레 거고 이게 되게 우리나라 시장은 보급용인데 얘는 끝이 엄청 날렵하거든요. 근데 얘는 끝이 되게 뭉툭해요. 그래서 망치로 쳐도 잘 안 들어가네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좀 안 되겠어. 우리나라에서 만든 목타들도 많은데 보급용이라고 보기에는 가격대가 좀 높아가지고 약간 혼자 떠드는 느낌이긴 한데 재밌네요. 두 날 할 때는 좀 살살 쳐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멍이 너무 커졌다 싶을 때는 롤러 같은 걸로 살짝 눌러주면, 아까 앞에 여기 롤러로 한 거고 롤러로 안 한 거, 이 구멍보다는 좀 작아졌죠. 눌러줘서. 아니면 리브러 같은 쇠망치 있잖아요. 앞에 좀 동그스름한 쇠망치 같은 걸로 쳐주셔도 구멍을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이번에는 교신엘레 걸로 한번 뚫어볼게요. 확실히 엄청 잘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바느질을 해볼게요. 이것도 실험 중인 모폰이에요. 이거 되게 저렴한데 이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한 12,000원? 15,000원 미만이었거든요. 이거 다 뭐 협찬 아닙니다. 다 제 돈으로 산 겁니다. 실험하는 거예요, 진짜. 이쪽이 시장에서 샀다는 거고 이쪽이 교신엘레 거예요. 교신엘레 거 얘는 이제 아까 그 롤러를 한번 밀어가지고 구멍이 좀 작아졌고, 얘는 구멍이 좀 안 눌러서 좀 큰 상태예요. 일단 바느질을 해볼게요. 바느질 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바느질 구멍을 뚫은 쪽이 오른쪽에 놓고 바느질을 하거든요. 바느질 해볼게요. 제일 처음에 한 송곳 구멍에다가 바늘을 넣어가지고
같은 길이로 맞춰주세요. 같은 길이로 맞춰주시고 한 땀씩 가볼게요. 장인들이 한다는 새들 스티치, 이게 바느질 할 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한 땀 밑에 오른쪽 바늘 한번 넣었다 빼요. 왜냐면 오른쪽 구멍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길을 한번 찾아준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왼쪽 바늘을 3분의 1 정도 꺼내세요. 그리고 3분의 2 정도 꺼낸 상태에서 오른쪽 바늘을 왼쪽 바늘 밑에다가 열십자 되게 잡아줘요. 잡아주고 이렇게 당겨줘요. 한 10cm 정도만. 이만큼 당겼으면 이 밑에 있는 게 오른쪽 바늘이거든요. 오른쪽 바늘을 이렇게 실이 뜨지 않게 이렇게 딱 해주시면 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른쪽 바늘 넣어서 라방은 저장을 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만큼 10cm 정도 빼고, 오른쪽 바늘도 실을 밑으로 내리고 바늘이 위로 올라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땀이 일정하게 사선으로 예쁘게 나와요. 당기면서 앞에서는 지그시 눌러서 땀이 뜨지 않게, 실이 뜨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다시 오른쪽 바늘 넣어서 길 한번 확인해주고, 왼쪽 바늘 3분의 2 정도 꺼내고, 그래서 오른쪽 바늘이 왼쪽 바늘 아래에 열십자 되게 잡고 당기고, 방향 바꿔서 오른쪽 바늘이 실 밑으로 당기고 실 위로 바늘이 들어가야지 땀이 예쁘게 나와요. 왼쪽 바느질 해볼게요. 저는 길을 확인을 안 해줘도 돼서 아까 오른쪽 넣는 거는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반복되는 거잖아요. 근데 좀 처음에는 할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약간 명상의 시간이 돼요. 오늘 회사 다니면서 누구랑 있었던 일, 어제 주말에 그랬던 일들이 생각이 나면서 뭔가 하나하나 생각이 정리가 좀 돼요. 그래서 보통 공방에 오셔서 원데이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수강생 정규 수강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느질 하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물론 구매하시는 분들 바느질 다 좋아하시지만, 뭔가 힐링의 시간은 바느질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턱이 진 부분이 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 바퀴 돌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똑같이 원래 바느질 하던 대로 바느질을 쭉 해주신 다음에 한 바퀴 돌려줄 때는, 작은 소품은 사실 크게 내구성에 문제가 없긴 한데 가방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데는 한 번 더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는데 전 오른쪽으로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하나로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또 요 지금 들어온 이 부분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7시네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은 링까블레라고 프랑스 실인데, 얘는 이제 에르메스에서 손바느질 할 때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오리지널로 쳐주죠. 얘는 이제 571 번호 아이보리 색깔 있거든요. 아이보리 색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땀은 이제 하나로만 마무리할 거예요. 하나로만 왔다 갔다. 만약에 풀린다고 해도 하나만 풀리게, 끝까지 해서 두 개가 같이 있는데 풀리면 계속 풀릴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로만 이렇게 셋땀 남은 거를 끝까지 왔다가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저는 한 번 더 감아요. 한 번 더 이렇게 쏙 넣어가지고 한 번 감고, 초산수지 계열 무도기 같은 거 있잖아요. 얘는 원래 목공용 본드인데 그 가죽공예 할 때도 초산수지 계열 본드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본드로 끝을 살짝 튀어나오게 해서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쭉 얇게 도포를 해줘요. 그러고 이렇게 하면 한 번 안쪽에서 묶이면서 본드도 같이 되기 때문에 잘 안 풀려요.
잘라놓고 1cm 정도 잘라놓고 내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는 자르지 마요. 완전 마르고 나서 작은 니퍼 같은 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큰 차이가 있을지 아니면 두 개 큰 차이가 없을지. 이게 베지터블 가죽 같은 경우는 좀 하드한 편이기 때문에 약간 세게 당겨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좀 부드러운 양가죽 같은 경우는 너무 세게 당기게 되면 걔네는 울기 때문에 좀 살살 실이 뜨지 않을 정도로만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어떤 고시생이었나? 고시생이 잘 공부하는 거를 틀어놓고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것도 엄청 몇만 뷰 된다는 것 같던데, 아무 말 안 하고 작업만 하는 거지. 안 돼? 안 된다. 안 된대요. 송곳으로 뚫은 부분 잘 구멍이 작아가지고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천천히 당기면 안 되고 한 번에 딱 약간 가속도를 붙여줘야 잘 빠져요. 이게 확실히 이 기분 탓인 줄 알았는데 바늘이 잘 안 나와요. 이쪽 신설동 그 보급용 목타가 1cm 남기고 끊어 놓을게요. 이건 완전 다 마르고 나서 해줄게요. 바느질 다 했으니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는 알아서 그런지 이쪽이 좀 더 못나 보이긴 하는데, 왼쪽이 교신을 내고 오른쪽이 신설동 건데 실은 일정해, 두 개 다 일정해 보이는데 뭔가 지저분한, 살짝 지저분한 슈가 파우더를 막 뿌렸는데 음식 위에 살짝만 뿌려줘야 되는데 막 흐트러져 가지고 저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쟤는 못 쓰겠네요. 엣지 코트를 먼저 발라볼게요. 엣지 코트를 한 번 바르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를 두세 번 정도 발라줄 거예요. 엣지 코트를 처음에 바르는 이유는 프라이머가 올라갈 때 약간 반투명해지면서 아랫부분이 살짝 비치거든요. 검정색에다가 노란색 엣지 코트를 바른다 치면, 만약에 노란색을 안 바르고 그냥 프라이머만 위에 올렸잖아요. 그러면 밑에가 검은색이 다 비쳐요. 비쳐서 그 프라이머 한 두세 번 바른 위에다가 노란색 엣지 코트를 바르게 되면 쌓는데 되게 오래 걸려요. 프라이머 위에 엣지 코트를 바르면 미끌미끌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발라야 제 색깔이 나오는데, 검은색이 밑에 계속 비친 상태에서 프라이머 올리고 반 정도 반투명하니까 올리고 노란색 올리게 되면 제 색깔을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엣지 코트 한번 올리고 나서 프라이머 두세 번 올리고 다시 그 노란색을 올리게 되면 훨씬 자기 색깔을 찾는 데 빨라요. 그리고 혹시나 또 트어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한번 엣지 코트 발라놓는 게 또 유리하고. 그래서 엣지 코트 색깔 한번 올리고 프라이머 두세 번 올리고 그 다음에 엣지 코트 색깔 마지막 한두 번 정도 올리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바를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엣지 코트를 한번 도포를 해볼게요. 엣지 코트를 얇게 발라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초벌에는 얇게, 그리고 약간 튀어나가도 바로바로 손을 이렇게 닦아주면 이제 이렇게 페니체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닦아지거든요. 수성이라 가지고. 근데 마르고 나면, 엣지 코트는 원래 마르고 나면 안 지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바르는 거니까. 그리고 샤무드 같이 스웨이드 재질 같은 경우에는 또 바르면 지워지지가 않으니까 빠짐없이 고르게 발라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은 또 말랐네요. 얇게 바르면 금방금방 말라요. 두껍게 바르면 또 그만큼 오래 기다려야지 되는 거고. 이제 마른 부분에는 프라이머를 한번 올려볼게요. 프라이머 두 번째부터는 양을 조금 넉넉히 해가지고 두께를 쌓아준다는 기분으로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뾰족한 부분에다가 프라이머를 묻혀서 아까 엣지 코트 바르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데
조금 넉넉히 두께를 이렇게 이만큼씩 해줘야 쌓이니까요. 얇으면 프라이머를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엣지 코트만으로도 충분히 해지는데 한 3mm 정도 넘어간다 할 때는 프라이머를 꼭 발라주는 게 좋죠. 걔네가 엄청 그 외국에서 논쟁이 한창 많을 때가 있었거든요. 장식선이랑 열마감 할 때 어떤 게 좋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외국 사이트들은 자기네들끼리 엄청 토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토론을 많이 하긴 하는데 걔네는 이제 진짜 토론, 진정한 토론. 뭐 내가 오리지널이니 이런 거 아니고 내가 이거 발라봤는데 뭐 어떻더라 뭐 이런 내용을 한참 보다가 궁금해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번 써봤었는데 그게 곧 없어졌죠. 이제 저희 공방의 스테디셀러예요. 양쪽으로 카드가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처음 하는 것 치고는 되게 많은 재단, 본딩, 엣지코트, 그 다음에 바느질 구멍 뚫기, 바느질, 그 다음에 열마감도 들어가요. 그 워밍업 할 때 열마감도 들어가고 똑딱이 들어가고 그래서 거의 기초 워밍업 한 4회 정도 하는 거에서 꼭 하나씩은 이거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르고 나면 2번 정도만 더 올리면 완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매주 목요일 6시에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12월까지는. 그래서 1월부터는 여러분의 그 반응에 따라 고민을 해볼 예정이고요. 바르는 건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아서 이쯤에서 라이브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보신 것 중에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더 대화창에 달아주세요.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6시에 시리가 자꾸 12월까지 매주 목요일 6시에 저희가 라이브를 할 예정이에요. 매주 소프를 바꿔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도 이 그 아백모로 인스타 계정에서 라이브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